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산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강 들으시면서 실력이 날로 쌓여가시는 선생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43페이지에 있는 옆에 기출문제부터 나갈 텐데요. 삼국에 있었던 그런 고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14회에 있는 9번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백제 25대 왕이라고 나와 있고요. 무덤의 내부, 벽돌처럼 되어 있는 게 보이나요? 벽돌 무덤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거 누구겠습니까? 령왕, 무령왕의 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무령왕은 5세기 말기에 백제 왕이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중국과의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나라에서는 원래 여기에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나라가요. 초기에 이 고구려는 어떤 무덤 형태였었냐면 돌무지 무덤 형태였었거든요. 돌을 이렇게 그냥 쌓아서 있는 무덤 형태였었습니다. 백제도 역시 돌무지 무덤 형태입니다. 백제도 물론 돌무지 무덤 형태고요. 신라는 조금 특이해요. 이 돌무지 무덤은 맞는데요. 돌무지 안에다가 또 넓은 이 봉토도 좀 다른 나라보다 더 컸고요. 그다음에 덧널을 넣습니다. 그래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신라 같은 나라는 이제 계속 유물이 이제 유지될 수 있었던 형태였었습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게 되냐? 이렇게 바뀌죠. 굴식, 돌방, 무덤 형태로 바뀝니다.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특징적인 건 신라는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중국 남조의 영향으로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게 백제는 이 굴식 돌방 무덤에다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있었다고 했었죠? 그게 뭡니까? 맞습니다. 저기 문제 나와 있는 벽돌 무덤 형태입니다. 벽돌 무덤 형태.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돌 무덤은 문제가 나온다면 이 무령왕릉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풀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무령왕릉에 나와 있는 거 뭐 있습니까? 1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죠? 호우면 그릇. 호우면 그릇은 어디와 어디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고구려와 신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호우면 그릇이고요. 2번이 바로 이 무령왕릉에서 나왔었던 그 금제 장식 아닙니까? 2번이 정답이겠죠. 3번은 전혀 해당되지 않고요. 자, 4번이 이게 뭡니까? 마도 천마도입니다. 천마가 그려져 있는 그림인데요. 이 천마도는 이 벽화가 아니고요. 벽에 붙어 있는 벽화가 아니고 말 안장, 정확히 따지면 말의 이 배가리개 그림에 있었던 그 그림입니다. 특히 이 천마도가 발견돼 있던 그 이제 무덤을 가리켜서 우리가 천마총이라고 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가야의 이제 철제 갑옷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령왕릉. 이런 형태로도 나올 수 있고요. 하나 더는 중국의 남조와의 교류,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벽돌 무덤이다. 요거 같이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령왕릉 이거 말고도 하나 더 나온다라면 22담로를 담로에 왕족을 파견했었다. 라는 거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문제입니다. 15회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다음 무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죠? 보세요. 여기에 나무 널에다가 사실은 이제 시체를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크게 나무 덧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자갈 같은 거, 이 돌멩이를 쭉 쌓아요. 쭉 쌓아요. 그리고 그 위에 진흙을 한번 바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흙을 한번 쑥 쌉니다. 그리고 요 위에다가 잔디 같은 것을 메꾸면서 무덤을 굽니다. 자, 이게 신라에서 유행했었던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입니다. 중요한 건 돌무지 덧널 무덤은요. 이거가 찾기 힘들어요. 여기 한번 도굴해 보세요. 신라 혹시 그 경주 한번 가보셨어요? 엄청나게 큰 능들 있죠. 그게 다 이런 형태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도굴 어떻게 합니까? 도굴은요 하룻밤에 몰래 가서 딱 유물만 빼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려면 포크레인 또 몇 대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신라 문화가 지금까지 많이 유지되는 게 요것 때문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고구려나 백제건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요. 고구려나 백제건은 군식 돌방무덤 형태 이런 게 이제 많았었다고 했었잖아요. 군식 돌방무덤은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으면요 돌방을 쭉 타고 들어가요. 이게 그 복도 같은 데를. 그러면 여기에 돌방이 크게 있습니다. 이런 무덤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만 찾잖아요. 이거는요 몇 시간이면 딱 털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구식 돌방 무덤에는 벽화가 있다라는 뭐 특징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문화적 차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라 문화가 많이 전파되었었다라는 거 같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구식 돌방 무덤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뭐 천마도가 나와 있는 걸 봐선 천마총에 대한 그림이네요. 1번입니다.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 요거는 뭐겠습니까? 저희가 방금 앞에 문제 풀어봤었던 벽돌 무덤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시고요. 2번입니다.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돌무지 무덤이다. 아니라고요. 돌무지 덧널 무덤 형태라는 거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3번입니다. 널방의 벽과 천장에 벽화가 그려져 있다는 것은 굴식 돌방 무덤. 즉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의 후기 형태에 있는 그런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4번입니다. 도굴이 어려워 많은 껴묵거리. 껴묵거리가 뭡니까? 여기 같이 묻혀져 있는 것들이 출토되었다. 그런 것이겠죠. 대표적인 껴묵거리가 바로 이 천마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고요. 정답 4번이고요. 5번입니다. 무덤의 둘레돌에 12지상이 조각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요거는 신라가 통일 이후에 굴식 돌방 무덤 형태가 조금씩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 나타나면서 등장했던 게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이렇게 4번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면요. 여기가 이게 이제 고구려의 이제 벽화 문제가 나와 있는데 고구려의 벽화 문제가 한 재작년 정도까지 그러니까 한 2012년, 13년 요때까지는 종종 나오다가요. 그 이후부터 많이 안 나오지만 또 모르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문제가 생각보다 조금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학생들이 발표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자, 찾아보자면 현무도. 현무도는요. 사방위신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뭐 북현무, 남주작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위, 그 방향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도교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접객도라는 걸로 이제 그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의 크기가요. 여기 작은 사람은 이렇게 큰 사람은 이렇게 큽니다. 같은 사람인데 아무리 봐도 키가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이것은 꼬마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신분제 사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당시에 귀족이면요 좀 크게 그리고요. 그 노비나 이렇게 좀 천민층이면 작게 그리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요. 다 같은 경우는 이제 씨름도인데요. 이제 뭐 각저총이라 해서 이제 발견된 모습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보면 이 씨름도에서 보면 이 모습이요. 자세히 보시면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자세히 보면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약간 되게 이게 서양 사람, 막 서역 사람들 같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 당시에도 이제 서양 사람들과 이제 교류를 했었구나라는 거 나와 있고요. 뭐 수렵도 같은 걸로는 당시에 이제 고구려의 기상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를 보고요. 현무도를 보고요. 불교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라고 했는데 불교 사상 아닙니다. 불교 사상이 아니라 도교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는 거 찾는 거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입니다. 나는요 신분제 사회였음을 짐작하게 해줘요. 왜요? 이 크기를 보세요. 신분제 사회였음을 알아갈 수 있겠고요. 자, 3번입니다. 다는요 서역 계통으로 추측되는 인물이 보여요. 그렇죠. 얼굴이 뭔가 서양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이고요. 라는 봤더니요 무예를 숭상하는 분위기가 반영되었어요. 딱 보세요. 그림부터가 막 이렇게 활쏘고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자, 5번은요. 가에서 라는요 굴식 돌방 무덤에 그려졌어요. 왜요? 굴식 돌방 무덤에 여기 있는 이 벽면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벽면들 같은데 뭐가 그려졌다고요? 이 그림이 그려졌었다라고요.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17회 9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아마 이 문제가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이게 예전에 국사가 되게 어렵게 나올 때 그 이제 영향으로 나왔던 것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그은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는데 여기 보니까 이 지역은요. 고구려 유리왕이 졸본에서 천도하여 수도로 삼았던 곳이래요.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내성, 국내성입니다. 근데 뭐 국내성에 대한 정치 문제 이런 걸 묻는 게 아니라 국내성 근처에 있는 그림을 찾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정답은요. 이 그 무영총과 각저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정답은 2번인데 요거는 사실은 여러분 기본적인 암기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있는 이 강서 고분면은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5페이지 그 자세하게 쭉 잘 나와 있거든요. 이 강서 고분은 어디 있는 거냐? 평안도에 있는 거예요. 평안도 지역에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악사무보는 황해도에 있는 것인데 특징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벽화는요. 초기에는요. 구체적인 인물을 좀 그렸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벽화를 그리는 후기 때 오면서 구체적인 인물 중심에서 약간 추상화 형태로 바뀌어요. 뭐 사방의 신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좀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도 하나, 그리고 교재에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들, 요 정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너무 다 외운 거 너무 힘든데요? 그러시면 제 개인적으로는 기본적인 것만 아시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는 파트는 아닌데 저희가 기출에 대해서 한번 다뤄놨었던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빈출되는 파트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요. 70점만 맞으면 3급과 1급이 합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걸 막 다른 거 외우라고 다른 거 못 하시는 것보단 일단 진도를 끝내시면서 한두 번 정도 반복해 주시는 게 아주 자주 나오는 걸 한두 번 정도 더 반복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 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47페이지의 내용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16회 9번 문제죠. 다음 문화유산을 이용한 탐구활동으로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걸 찾으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아까 봤었던 것입니다. 씨름도 여기 나오고 있는데 막 서양 사람들 보이십니까? 이게 한국 사람 같지 않네요. 약간 서양 사람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이거는요. 이 신라에 신라 왕릉에서 이제 발견되어 있는 유물들인데요. 딱 보면 유리 장식입니다. 당시에 이 서역들과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 우리나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면요. 가야의 대외교육. 이거는 기본적으로 고구려고 각저총. 그다음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신라잖아요. 근데 가야가 나오면 안 되지. 그렇죠? 2번입니다. 자, 통일신라의 무역활동. 통일신라의 무역활동이라면 이게 빠져버린다면 이게 맞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여기엔 해당되지 않고요. 자, 3번입니다. 발해와 통일신라의 대외관계. 발해의 유물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4번입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서양 문화. 삼국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삼국이 뭡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에 전래된 서역의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서역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그림, 유리 세공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요. 정답은 이렇게 4번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에 전해진 삼국의 불교 문화랑도 여전히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그 중간쯤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페이지 47페이지 중간에 있는 문제입니다. 23회 7번 문제인데요. 다음 문화유산에 대한 공통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으랍니다. 찾아보면 무령왕릉입니다. 그 다음에 양직공도. 양직공도의 백제사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양직공도라는 건 뭐냐면 양나라. 당시에 혹시 그 중국에 보면 위진남북조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위진남북조 시에는 북쪽에는요 5호 16국이라고 해서 5개의 오랑캐들이 16개의 국가를 만들었었고요. 그거를 북이가 통일하면서 그 전체를 뭐라고 합니까? 북조라고 하고, 남조는요 이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밑으로 내려와서 그 동진이 돼요. 동진이 무너지고 송나라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제나라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양나라 바뀌었다가 또 진나라로 이렇게 바뀌는 그 송제, 양진 요 시대로 이제 가거든요. 그 전체의 시대를 남조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양나라에서는요, 전국에 있는 사신들이 오면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사신들이 오면 그 사람을 그렸대요. 옆에 있는 화가들이 딱 그리고 대충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백제 사람들은 아주 키가 크고 핸섬하고 아주 스타일이 좋은 사람이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 중국 남조와 백제가 교류를 했었다라는 대표적인 증거 사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무령왕릉은 뭐죠? 당시에 남조에 있었던 나라와 그 벽돌 무덤 양식을 우리나라 왕실에서 따라했다라는 것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주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나제 동맹의 성립 배경 헤헤이 관련 없고요. 2번입니다. 삼국시대의 불교의 수용 과정, 불교 수용 과정과는 전혀 관련 없습니다. 자, 3번입니다. 백제와
중국 남조의 문물 교류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 남조. 선생님 이거 양나라라며. 양나라가 그 안에 들어가요. 남조에. 예, 그랬던 것입니다. 정답 3번이고요. 일본에 남아있는 백제 문화유산 전혀 관련 없고요. 특히 참고로 양재공도의 그림은요. 지금 중국에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5번은요. 고구려와 백제 건국 세력의 유사성. 전혀 관련 없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건국 세력의 유사성 이런 거 하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무덤 양식. 초기에. 돌무지 무덤. 그래서 신라의 백제 초기 무덤 양식 있었죠. 뭐 석천동 고분. 요 그 돌무지 무덤 양식이 고구려의 돌무지 무덤 양식과 사실 상당히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 이런 것들 찾아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0회 3번 문제입니다. 4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문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별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봤더니요. 땡땡 문화유산의 특별전. 진한해 사로국에서 출발해 천년 역사를 이어간 나라의 유물을 직접 만나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봤더니요.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고요. 봤더니 진한해 사로국에서 시작돼서 천년을 이어간 역사 어떤 나라입니까? 라라라 신라 찾아가면 되는 것이겠죠. 자, 신라에는요. 금관총의 금관. 당연히 이제 신라의 금관 양식 아니겠습니까?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2번은 봤더니요. 지도, 칠지도. 칠지도는요. 여러분 요건 기억해 둡시다. 이 칠지도는요. 대표적으로 어디의 것이다? 제제제 백제의 것이다. 기억해 두셔야 백제 중에서도요. 누구냐면 4세기 근초고왕이요. 일본의 외왕에게 하사한. 야, 하사해. 이거 그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막 뭐 이제 갖다 바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아니 선생님들 그 스승이 날 때 학생들이 뭐 식칼 갖다 주거나 이런 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하사한 것이죠. 우리가 이제 하사했다. 당시에 백제와 외의 그 교류 관계를 알 수 있는 바로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제 칠지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게 바로 이제 백제 것이니까 신라 문화랑 관련 없겠죠. 임진서기석은요. 여기에 이제 돌에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라 화랑으로 보이는 청년들이요. 나 앞으로 몇 년 동안 무슨 공부하고 무슨 공부할 거야? 라는 걸 비석에 새겼대요.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뭐 그것으로 당시에 뭐 유학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냥 책 읽으면 되지. 왜 책을 읽겠다라는 걸 비석에 새겨놔. 어쨌든 그렇다고 하고요. 성덕대왕신종 우리가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면 에밀레종. 에밀레 이렇게 이제 뭐 울려 나갔다는 바로 그것이고요. 토후부터는 항아리고 다 이제 나머지는 신라께 되겠습니다. 칠지도는 누구 거요? 백제 문화였고요. 굳이 시기를 치자면 4세기. 백제 당시 왕이었었던 근초고왕이 외왕에게 하사한 것으로 것이다 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당시의 사회 모습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페이지는요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문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회 7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봤더니요 삼국의 사회 모습이래요. 자, 고구려는요 서욱제 동맹 진대법이 있고요. 백제는 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신라는 골품제 세소국에 있습니다. 봤더니요 백제 사회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 사회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1번입니다. 도둑질한 자는 훔친 자의 것을 12배를 물게 했다. 이거 저희 문제 풀면서 몇 번 나왔죠. 12배를 물게 했다라는 건 일책 12법으로서 고구려나 부여의 것. 이게 사실은 요 법 보면 이게 둘 다 교과서에 나와 있거든요. 고구려가 부여 계통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백제랑은 관련 없습니다. 이게 틀린 것이죠. 백제는요 당시에 도둑질한 자가 걸리면 2배 정도를 물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시고요. 자, 2번입니다. 남조와 주로 교류하여 귀족 문화가 발전하였습니다. 맞죠? 이 남조와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게 뭐 있죠? 저희가 방금 문제 풀어봤었던 양직공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령왕릉 이런 것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3번은요. 지배층은 투어와 바둑 및 장기를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투어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요거 투어나 바둑이나 장기 같은 거 있었고요. 4번입니다. 왕족인 부여씨와 여덟성이의 귀족이 지배층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역시 맞습니다. 5번입니다. 귀족은요. 정삼회의. 정삼회의 백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신라는요. 화백회의. 고구려는요. 제가회의. 이런 거 구분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5회 7번의 정답은 1번 맞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요. 16회 4번입니다. 다음 규정이 시행되었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왔더니요. 딱 보니까 진골의 집은 길이와 넓이가 24척을 넘을 수 없고 육두품의 집은 길이와 넓이가 21척을 넘을 수 없고 사두품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집은 길이와 넓이가 15척을 넘을 수 없다. 이거 뭐예요? 진골, 그 다음에 뭐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거 다다다다닥 생활의 패턴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야, 귀족은 아파트 50평 이상 살 수 없어. 그 다음에 누구? 너네 그 밑에 누구? 너네 40평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신부는 뭐 그 관직에 진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생활까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었다. 여기서 더 나가면요, 이게 집 크기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나와요. 뭐 수레바퀴 크기, 무슨 색 옷은 입을 수 없다, 뭐 이런 것까지 실제로 관여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요, 서옥에 들어가는 신랑, 서옥에 들어가는 건 이제 고구려랑 관련된 것이죠. 이 제도는 신라와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번은요, 진대법을 실시하는 왕, 이것도 고구려랑 관련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진대법 누구 실시했습니까? 고국천왕. 누구 시켜서요? 을파소라는 재상 시켜서 했다라는 거. 춘대 추납의 백성 구제책이었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3번입니다. 정사함에서 회의를 하는 좌평. 정사함의 어디 거죠? 백제 겁니다. 자, 4번이 정답이겠죠. 원광의 세소고개를 배우는 화랑. 화랑과 관련돼 있는 거. 신라 알 수 있고요. 5번입니다. 동서대비원에서 치료받는 백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동서대비원은 고려 때 사회적인 기구였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6번에 4번 정답은 4번이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요. 24회 7번,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 49페이지 제일 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딱 봤더니 1에서 17등급까지 나와 있고요. 진골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육두품은요. 그 6등급인 아찬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올라갑니다. 뭐 오두품은 10등급까지만 올라갈 수 있고요. 이렇게 신라 고유한 신분제도인 이 제도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이 제도 뭡니까? 골품제 아니겠습니까? 골품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쌍기의 건의로 시작되었던 거 이거 뭐죠? 거제, 과거제. 2번 신분보다는 능력이 중시됐다. 아니에요. 이건 태어난 게 중요한 겁니다. 신분이 더 중요했던 제재가 바로 이 골품제가 되겠고요. 이것도 틀린 내용이고요. 3번입니다. 개인의 일상생활을 제한했어요. 그렇죠. 관직의 진출뿐만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는 거에 따라서 집 크기, 수레바퀴 크기, 뭐 입을 수 있는 옷 색깔까지 결정을 했었다라는 거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입니다.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을 완화시켰다. 이 귀족과 평민 간의 갈등 완화는요. 하나의 역할로 조금 더 들어간 내용이면 화랑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왜 화랑이 이게 갈등을 완화시켜주죠? 이랬잖아요. 화랑은 누구랑 또 이게 같이 있어요? 화랑이 약간 소대장격이거든요. 예전에 그 선덕여왕이라는 영화에서 보면 당시 화랑이었던 누가 누굽니까? 김유신이 뭐 해요? 누구랑 가죠? 자기 낭도들과 같이 자고 먹고 생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는 열받아. 이렇게 진골, 쥐네는 이렇게 태어나서 올라가잖아. 라고는 하지만 알고 보니까 그랑 같은 걸 먹고 같이 생활하고 같이 훈련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진골이 되게 좀 의식이 좀 다른 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랑 같은 그런 사람인데 같은 거 먹고 같은 거 자고 하잖아. 그래서 이런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했었다라는 게 화랑도의 역할이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5번입니다. 권문세족의 정치적 기능을 강화했었다라고 나오는데요. 이 권문세족은 고려 가면서 이제 나오는 이제 계층이겠죠. 그러니까 골품제랑은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네요. 역시 이 네 번째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완.